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뜬금잡설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팟캐스트로 6가지 그 강좌로 구성해서 창업의 6가지 역설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갑자기 구성하게 됐어요. 이게 사실 이유가 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그 방학 특집으로 2024년도 여름방학 특집으로 이제 20부작으로 되어 있는 스케일업 전략이라고 하는 이제 강좌를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이제 유료 멤버십 강좌로 구성을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너무 그 공백 기간이 많아서 가볍게 할 수 있는 뜬금잡설이라고 하는 이 코너를 좀 셋업을 해서 요거를 좀 유료 강좌가 되고 있는데 약간 양념처럼 넣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를 원래 이렇게 좀 내보내는 게 사실 뜬금잡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컨셉이었지만은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한번 시리즈로 한번 전체 어떤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서 가는 것도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기획을 했습니다. 창업의 6가지 역설, 당신이 몰랐던 성공의 비밀. 제목 좋죠? 자, 이거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멋진 아이디어? 나라면 안 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6개 강좌까지 가는데 5개까지는 뜬금잡설이고 6번째는 유료 강좌. 이제 마지막은 항상 이제 방점을 찍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될 겁니다. 부담 없이 즐겨주시면서 이 안에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던 그런 짤막한 얘기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가능하면 10분 안에 좀 짧게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계속 하고 또 이제 상담을 여러 건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가끔 가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상담 내용이나 교수님께서 해주신 조언 잘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좀 한번 확신을 갖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상담을 떠나서 교수님은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은 한 100명 중에 10명 정도, 한 10% 정도는 실제로 있습니다. 뭐 저희 학생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오신 이제 다른 창업가 분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또 워낙 사업을 하다 보면은 너무 언노운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약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남들은 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들조차도 내 사업이 충분히 할 만한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확신을 얻고 싶어하는 혹은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제법 있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저는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면은 이 사업 절대 안 합니다, 대표님. 근데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에서 난 이거 안 해. 이따 이걸 왜 이게 아니고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예외도 없이 대표님 저라면 이 사업 안 해요. 저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아이템은 대체로 좋습니다. 보통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싫은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어려운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시지도 않을 거고 굉장히 진지하게 사업을 해왔고 실제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오신 대표님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그분들의 고민들을 인정을 하지만 제가 너라면 이 사업을 하겠니? 교수님이라면 이 사업을 하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제가 대답을 할 때 못한다고 대답을 했던 이유는 아이템의 좋고 나쁨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가치가 문제가 아니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걸어야 되는 고난의 길이 너무 잘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M&L이라고 하는 그 기업체를 갖고 있고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주제 안에서 진짜 뭐 남들이 사업 놀이라고 놀려도 비웃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범위 안에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이제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들이에요. 즉 말 그대로 제가 하는 사업보다는 훨씬 더 리스크가 높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 그런 리스크들을 하나씩 이겨내고 그 앞에 오는 온갖 장애물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고난의 길들이 있고 그게 너무도 명확하게 보이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를 헤쳐나갈 자신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존경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이 친환경 음식 배달 서비스를 사업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뭐냐면 이제 최근에 워낙 일회용품 문제 많이 나와 있고 이상기후 현상 많이 나와 있으니까 나는 친환경 음식 배달 서비스를 사업하고 싶어요. 고객의 음식을 주문하면은 그거를 친환경 포장재로 담고 전기자전거로 배달해서 뭔가 친환경적인 가치를 살리고 싶다. 자, 비즈니스 모델이 옳냐 그르냐, 사업성이 있냐 그르냐를 떠나기 전에 일단 아이템 자체는 의미가 있잖아요.
어쨌든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서 친환경 포장재를 잡아서 뭔가 이제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어떤 환경 오염을 이제 막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거 의도 자체가 좋고 아이템 자체도 좋은 사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거를 사업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건 뭐예요? 실제로 친환경 포장재를 썼을 경우에 기존의 일회용 포장재보다 비싸지는데 그 비싸지는 그 금액 대비해서 실제로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되고, 또 포장재가 바뀌고 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음식 신선도나 시간 같은 것들이 지났을 때 배달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달라지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즉 아이디어 자체는 있지만 실제로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이것들이 고민해야 되고, 또 이런 것과 비슷하게 다회용기 서비스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사업으로서 온전한 수익성을 노리기 위해서 그 유사경쟁 서비스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감을 갖고 있고 뭔가 이런 뭐 친환경 포장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요식행위다라고 보는 그런 삐뚤은 시선도 있을 텐데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어떻게 수용하고 개선을 할 것인가. 또 이 사업이 결국에는 친환경 포장재라 그러면 나 혼자서 열심히 배달해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니 결국 이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팀원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 고용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그 팀원과 조직을 모집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 내가 친환경 포장재를 한다 그랬는데 정작 그걸 만들려면 어떻게 이제 공급망을 구축할 것인가. 전기자전거 인프라를 그럼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디어로 보면은 지금 전기자전거도 인프라 자체가 좀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기존의 전기자전거 업체랑 협업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땐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인프라를 구축해야겠다. 아이디어는 좋죠. 그걸 하려면 결국엔 돈이고 결국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이것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있다면 그건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 또 내가 이걸 가지고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수익성을 평가하고 자원을 계속 배분해 나갈 것인가. 또 이거를 내가 확정을 한다. 지역에서 그냥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서만 할 수는 없으니 이걸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한 번에 이 꿈을 열심히 해가지고 자금을 최대한도로 끌어모아서 전국 단위에서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있는 조그만 구 하나에서 시작을 해서 마을 하나에서 시작해서 점점 그 여파를 크게 할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어쩌면은 한 방에 훅 가가지고 시장에 깔아버리고 시작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작게 시작해서 MVP로 확장시키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정말 사업을 해봐야 아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어쩌면 그냥 그러니까 개인의 관점에서는 단계별로 가는 게 맞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제이커브를 그리는 사업의 확장 관점에서 보면은 한 방에 돈을 때려박아 가지고 가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정작 이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10가지도 해결하기 힘든데 앞으로 이거 외에도 해결해야 될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죠. 그러니 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이걸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이 정도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마음의 준비는 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평가를 하거나 조언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상대방의 사업을 까기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이 사람이 걸어야 될 고난의 길이 보이니 만약에 제가 평가를 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짚어봐야 될 것이고, 상담을 하는 거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당신이 앞으로 겪을 일이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단계별로 해결을 해나가야 할 것이며 그걸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인지 굉장히 많은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의 길을 걷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쩌면 남이 한번 밟아본 길을 되짚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거는 스타벅스의 사례죠. 지금 전 세계적인 그 스타벅스 커피 이제 직영점으로 이제 성공한 그런 스타벅스의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이 스타벅스의 얘기를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스타벅스라고 하는 것이 프랜차이즈로는 자기네들이 원하는 가치를 실현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직영점 체제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고,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때 그 CEO가 240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거절을 받았다고 하죠. 그렇게 초기에 자리 잡기가 힘들었지만은 그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하나씩 해결하면서 왔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 번쯤은 인터넷을 찾아보시고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가능하면 책도 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신다고 한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걸어야 될 고난의 길은 어떤 게 있을 것이며 이걸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조그만 이제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뜬금 잡설 시간에 이 스타벅스 얘기를 하려면 이것도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조금 더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걷고자 하는 대표님들은 모두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걷는 분들은 그만큼의 어떤 그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욕을 얻어 처먹고 가는 분들이 있죠. 그럼 이제 이분들은 불만이 있는 거죠. 아니 저 위선자 같으니라고 왜 저렇게 뭐 유튜브에선 좋게 얘기하면서 나는 왜 그렇게 혼내? 저 이중인격자 아니야 그러는데요. 저 생각보다 혼 많이 안 돼요. 제가 보통 목소리가 커지고 혼을 내는 정도는요. 처음에 곱게 얘기하려고 해도 이 고집이 있어. 이 말을 안 듣는. 예, 그럴만 하는 거예요. 뭐냐면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의 정도가 뻔해요. 근데 바라는 건 더럽게 많어. 내가 볼 땐 1,000만 원 투자 받기도 어려운 사람이 1억 투자 받기를 원하면서 바뀔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해. 다 그냥 이유가 있어. 정말 내가 이 일을 안 하는 이유? 이건 이래서 그럴 필요가 없어. 이거는 교수님 말씀 맞지만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제가 얘기하는 제안이나 제가 얘기하는 어떤 그 불합리한 요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댄다고 하지만 사실은 핑계만 가득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거 뭐 어떡해요. 그 고집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혼내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저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바뀌겠구나. 그냥 이렇게 살겠구나.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운이 좋길 바라야지. 그래서 혼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 생각보다 혼 많이 안 내요. 오히려 어떤 분이 있었냐면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교수님이라면 이 사업 하시겠어요? 어쨌든 이쪽 분야, 좀 로봇 쪽 하시는 분이었는데 교수님이라면 이 사업 하시겠어요? 교수님은 기계 쪽이니까 이 로봇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고난의 길을 다 얘기를 했지만은 정작 저한테 이 일을 그만둘 수는 없지 않겠냐라고 말을 한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오히려 내가 여기 가서 얘기하고 뭔가 얘기했을 때 주변 사람들도 지인들도 이제 그만해라 때려쳐라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사람이 관두라 그러면 정말 관둬야 되는구나라고 해서 왔는데 그 얘기를 단 한 번도 못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나갈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전 교수님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관두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셔서 혼동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상적으로 제가 이렇게 혼낸 사람이 1년에 몇 명이 안 돼요. 1년에 5명이 안 됩니다. 모르죠. 제가 이제 지금 뭐 컨설팅이나 이런 유료 컨설팅 자체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고 또 학생 상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더 교육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잘 혼내지도 않고 스스로가 뭐 좀 안 돼도 좀 겪어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는데 실상적으로 제가 이렇게 혼낸 사람이 올해 들어서 한 2명 있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까지 3년 동안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한테 제가 비난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노력이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고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아는데 그걸 어떻게 혼냅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이분이 이런 대표님들께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을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질 못하겠다라고 한다면은 피보팅이 됐건 뭔가를 해서 조금은 더 자기가 바라고 있는 것과 타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드리긴 하죠. 그렇지만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는 좀 월권행위예요. 그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작 제가 혼낸 사람은 정말 그분들은 반성해야 돼. 근데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인생을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욕심은 이만큼인데 정작 그 안에서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는 리스크는 요만큼도 안 지려고 하고 귀찮은 것도 안 하려고 하는지 그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거는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실상적으로는 이 고난의 길을 걷는 여러분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좀 부정적인 상황들이나 어려움을 말하는 이유는 언젠가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 일을 자부심을 갖고 하고 이 일을 끊임없이 어떤 그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비전을 갖고 한다 그러면 언젠가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그만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그만큼 사업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뜬금잡솔의 그 첫 번째 시리즈의 신호탄이 제대로 켜지길 바랐으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생각할 거리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M&L 블로그 있고요. 이벤터스 창업 강의 준비하고 있고 혹시라도 창업 컨설팅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찍고 와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